사람을, 그러니까 형법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형법이 뭔지, 그 다음 형사법에 대해서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뭐 쟁점을 설명드릴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형법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은 뭐라 부르냐면 자연인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있잖아요. 법이 인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법인이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누구를 죽인 게 살인죄냐는 거예요. 얘는 아니죠. 삼성전자 죽였다고 살인죄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형법이에요. 그럼 언제 사람인지가 또 중요해요. 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체가 있을 것이고, 그죠? 죽은 사람을 계속 찔러 죽여봐야 살인죄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애를 약 먹여서 죽여봐야 살인죄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사람인지를 또 구별해야 돼. 이런 거 하는 거야, 형법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또 수학하면 더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분석하는 학문이 형법이에요. 언제 사람이냐. 사람의 시작이 있을 것이고, 사람의 끝이 있을 거예요. 사람 되기 전에 죽이면 형법상의 살인죄는 안 돼요. 나중에 배우는 뭐는 될 수 있냐면,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는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죽이면 살인죄예요. 죽은 사람을 칼로 빨록 찍어봐야 이건 살인죄 안 돼요. 요때 죽이면 사체 손괴밖에 안 되지, 뭐 사체 손괴 유기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살인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언제가 시작인지를 또 봐야 돼, 사람이. 애 낳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분만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요? 재앙절개도 있겠죠.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자연분만으로 나오신 분. 자연분만. 재앙절개. 그죠? 뭐 다른 방법. 아래서 나신 분.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사람이 둘 중에 하나 하겠지. 자연분만 아니면 재앙절개. 그걸 따지는 거야. 저는 뭘까요? 자연분만일까요? 재앙절개일까요? 애매하죠? 머리가 커서 애매하죠? 그죠? 저는 자연분만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흉터가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는데 자연분만 하는데 낳기가 쉽지가 않으셨대요. 머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핀셋을 찝어가지고 아직도 이 땜빵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땜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머리가 크긴 컸지만 뭐로 태어났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땜빵으로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직도 땜빵이 있습니다. 자연분만이 하나가 있고, 사람이 태어난 방법이 자연분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제왕절개, 배를 갈라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언제가 사람이냐는 거야. 뭐 아빠가 엄마랑 애 만들었을 때가 애 난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날 밤을 거치고 나서 애 날 때 되면 엄마가 규칙적인 진통이 오겠죠. 그러면 뭐 양수가 터지고 뭐 나오잖아. 애가 뭐 요만큼 나왔다가 이 전부가 다 나오잖아. 그래서 엄마 지금 밖으로 나오고 연습 이게 자, 어느 순간이 사람이냐는 거야.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가 사람이냐, 몸 전부가 다 나와 있을 때 사람이냐, 아니면 규칙적인 진통만 와도 사람이냐는 거야. 자, 판례와 통설. 학자들의 다수 견해를 통설, 다수설이라고 그러고 하고요. 다수설을 좀 넘어선 상태를 통설, 다수설보다 적은 학설을 소수설이라고 부르는데, 대학교 혹시 법 배우신 분 있어요? 대학교에서는 다수설 통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관식 시험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자들이, 대학교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학설은 개나 줘버리면 돼요. 시험 문제 보시면 뭐라고 쓰냐면, 문제에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누구에 의함? 판례에 의함. 왜냐하면 학자들이 서로 다수설이라 우겨가지고 다수설에 따라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오답 시비가 생겨요. 그래서 학설의 대립은 그거는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대학교에 무슨 관심 있으시면 가서 배우시는 거고, 여기는 대학 과정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좀 달라요. 뭐 인성을 가르치고 뭐 지성을 가르치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학원은요, 우리 인강생도 아시겠지만 그냥 기계. 자,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러면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뭐만 보면 되냐면 판례만 체크하고 가면 돼요. 철저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가르쳐요. 대학 과정과 전혀 달라요. 대학교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개욕 먹어요. 선생님, 교수님, 판례가 이런 태도인데요. 그러면 학교 이 새끼가 말이야 어디서 판례를 들먹거려 이래. 대학교에서는. 대학교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학설을 주장한 배경과 비판과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건 개나 줘버리시고 그건 대학교에서는 하시는 거고, 여기는 철저하게 판례 태도를 외우고 있다가 판례 태도를 이해하고 있다가 문제가 나오면 판례 태도를 찍어주면 되는 거야. 학설의 대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설의 대립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학설에서 나오는 쟁점은 따로 정리해줘요. 형법에서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건 따로 정리해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수님들의 견해는 관심도 없겠다. 우린 관심 끄겠다. 그거는 언제 결정하겠다? 시험을 붙고 나서 하겠다. 만약에 학문적인 욕구가 있으면 대학교에서 더 학문을 배워보시고, 학교에서 배운다고 이 경찰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잘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 위주로 공부해야 되냐면 판례 위주로 배우시고 조금 접어두세요. 대학교에서 법을 배우는 학생들도 옛날에 배웠던 거 좀 접어두셔야 돼요. 대학교 다닐 때는 학설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건 집어치우시고 철저하게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진통설이라고 불러요. 규칙적인 진통이 왔을 때. 진통 다음에 오고 나서 애기 하나 1분 나고 전부 나면 전부 노출이잖아요. 규칙적인 진통만 와도 그때가 뭐가 된다?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규칙적인 진통이 있는데 애를 죽여버렸다? 뭐가 되는 거냐면 살인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범죄, 과실치사라는 범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적인 진통이 왔을 때 사람이라 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재앙절개는 이렇게 째는 거잖아요. 자, 이건 도대체 언제 사람이냐는 거야. 재앙절개 또 이게 통증이 안 오고 계속 저처럼 배만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쬐을 때가 사람이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인지에 따라서 범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언제 죽냐는 거야. 이것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판례가 없는 거니까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람 보시면 사람이 한 번에 다 죽진 않겠죠. 우리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한 번에 다 죽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뇌냐 심장이냐, 어느 게 죽어야지 사람이 죽은 거냐. 미치겠죠? 뇌하고 심장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한번 보자. 뇌가 더 중요하다. 뇌가.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뇌가 중요하다. 뇌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아니다. 숨이라도, 뇌는 죽었어도 숨 쉬면 사람으로 보자. 심장이 더 중요하다. 견해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쟁점 아니고 견해들이 있는데 판례가 이건 것 같아요. 맥박정지설이라고 심장이 멎었을 때를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은 요 전에 죽여도 사람이 아니고 요 중간에 죽였을 때 사람이, 이게 사람에 대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살해예요. 살해. 자, 제가 하나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고유정 얘기를 지금 했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살인수법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살인수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는 살인수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 죽이고 싶은 새끼 있는 거 아니죠? 이걸 또 알려주면 하여튼 고유적인 한 수법인데, 뭐냐면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흔적을 없이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살인을 입증하기 곤란하게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린애나 만취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구도 대단한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뭐 갑자기 긴장을 하시고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제가 뻘소리 대마왕이 진짜. 티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코하고 입을 가려요. 그럼 숨을 못 쉬죠? 그럼 죽고 나면 티슈를 떼요. 그러면 물기 다 말라가죠. 부검을 해도 목 같은데 파열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 갓 태어난 애기나 술에 만취한 사람을 죽이는 거,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티슈에다가 물 접어가지고 물 묻혀서 코하고 입을 가리면 죽어요. 사람이 쉽게 죽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살인수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베개로 입하고 코를 막아요. 비구강을 폐쇄를 시켜요. 목을 누르면, 부검을 이렇게 갈라서 보면 목에 파열상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죽였다는 흔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계로 누르잖아요. 코하고 입을 같이 가려주면 질식사를 해요. 근데 흔적이 목 같은데 안 남아요. 부드러운 거로 눌러, 이게 또 갑자기 뭐 죽이고 싶은 사람 있는 거 모르겠는데, 비구강을 막아가지고 비계로 누르면 죽어요. 딱 고유정이가 지금 현 남편의 아들내미 죽였죠. 지금 비계로 눌러 죽였는데, 지금 자기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이 나오잖아. 비구강을 막아가지고 죽었던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그 현 남편의 아들한테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렸다고 했다는 게 음성에 녹음돼서 나왔잖아. 지금 법원에 제출됐잖아. 제출되니까 고유정이가 법정에서 막 소리 질렀다며. 뉴스에서 나온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고유정이가
전 남편도 살해뿐만 아니라 뭔지 알죠? 지금 고유정 아시죠? 현 남편의 애도 저는 죽였을 것이라고 몇 퍼센트 확신하냐면 1000% 10,000% 확신합니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려운 쟁점이 일단 사람은 죽었는데 목격자 없죠. 죽은 사람 말할 수 없죠.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제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설명할 건데 지금 죽이긴 죽였는데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 죽은 애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아빠가는 잤으니까 몰랐지. 그지? 목격자도 없죠. 부검을 했는데도 목에 이게 파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과연 그리고 본인은 죽였다 그래 안 죽였다 그래? 안 죽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밖에 없는 거냐면 간접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과연 이걸로 살인을 인정할지 저는 굉장히 관심이에요. 지금 실제 사건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도 살인죄 인정할 수 있어요. 제 말 너무 빠른가요? 알아듣나요? 알아듣죠? 시체 없어서 시체를 뭐 해버렸냐면 토막을 내서 믹서기로 간 새끼도 있어요. 그리고 버린 새끼가 있어요. 뼈 발라가지고 갈아가지고 별 새끼들 나있어요. 인간이 잔인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잔인해요. 고유정이는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막 버리고 뭐 그랬 때문에 인간의 잔인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로. 지금 이거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할 수 있는데 과연 저는 이 그 현 남편의 애를 저는 고유정이 죽였다고 100%, 1000%, 10,000% 확신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뭐 수사를 하는 것 입장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변호사하고 전직 경찰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얘가 죽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확신하는 거하고 자 유무죄는 뭐로 판단해야 되냐면 증거로 판단해야 되거든. 과연 이 상태에서 과연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별개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3심이 형법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재판은 우리나라는 3심제거든요. 재판은 저는 이 3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뭐 사형이 선고되는 무기징역 선고되는 건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과연 이 두 번째 살인 사건을 과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나는 고유정이 저질렀다고 봐요. 그걸 검색한 기록까지 있고 말한 것 자체를 보면 죽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과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할까는 별로네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자, 첫째 살인사건 말고 첫 번째 전화편 말고 둘째 법원이 유죄 인정할 것이다. 한번 여러 번 찍어봅시다. 유죄다. 인정할 것이다. 아니다. 증거가 없는데 유죄 힘들 것이다. 무죄다. 저는 이게 갈려요. 저도 이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뭐가 나올지 궁금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유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유죄예요. 근데 과연 법원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물음표 하나 찍혀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형법과 형수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고 살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 죽이는 거 보시면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죠. 그죠?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머리를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아까 고유정처럼 베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일 수도 있지.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떻게 죽이는 방법도 있냐면 아빠가 아들내미 밥을 안 줘요. 수영장에서 아들내미가 구해달라고 막 이래요. 근데 아빠가 보더니 너 이 새끼 밥을 너무 많이 처먹으니까 너는 구할 수 없어요. 안 구해줘요. 그런 것도 있겠죠. 구하지 않아서 죽는 거. 죽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총 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위라고 불러요. 뭔가를 인위적으로 한 것을 작이라고 그러고 밥을 굶기거나 수영장에서 안 구해주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 부르냐면 부작이라고 불러요. 그럼 살인하는 방법은 자기로 죽일 수도 있고요. 뭐로도 죽일 수 있냐면 부작위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런 거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형은 뭔지 알죠? 사형. 우리나라 사형 집행 할까요? 안 할까요? 사형 집행 안 해요. 안 한 지 20년이나 넘었어요. 뭐 사형 집행 안 하는 다양한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인권 보장 측면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사형도 우리 법정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무기징역도 있죠. 교도소 밖으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교도소 밖으로 안 풀어주는데 나중에 저번에 그 이춘재 알죠? 그리고 이춘재 8차 사건 보시면 무기징역 받았는데 가석방 되죠. 무기징역 받아도 뭐로 풀어낼 수 있냐면 가석방이라고 해서 일단 교도소 밖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가석방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는 무기니까
안 풀어주는 건데 5년 이상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냐면 30년까지.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한데 이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는 거야. 일단은 사형을 선택할지 고유정한테 사형을 줄 것인지 무기를 선택할 건지 유기를 선택할 건지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5년 이상 30년이니까 요 짧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짧은 걸 짧을 한자를 써서 단기라 불러요. 긴 거는 길다라고 해서 길장자를 써서 뭐라 부르냐면 장기라 불러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하나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사형무기 5년 이상에 적혀 있는 것을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법이 정한 형벌이라고 해서 법정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가중하고 감경한 것을 자, 이 단기도 올라가고 장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처단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일중에 하나 픽스를 하겠죠. 뭐 징역 20년. 고유정이 몇 년 나올까요? 여기는 아닌 거, 유기징역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얘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아닌가요? 이 둘 중에 유기징역일까요? 만만치 않아요. 유기징역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두 건이 유죄가 되면은 저는 사형 선고될 것 같아요. 한 건만 유죄가 되면 무기 나올 것 같아요. 한 건만 유죄되면 전 남편. 두 건이 유죄가 되면 사형 나올 것 같고요. 한 건이 유죄면 무기 나올 것 같고요. 유기징역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유기징역 나올 거예요? 고유정이? 아니겠죠? 어때요? 사형이 나오면 여러분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이 판사면 사형 선고할 것이다. 고유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징역 중에도 이빠이 30년. 그지? 가중해도 50년까지니까 뭐 45년, 50년 이렇게 나오겠죠.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장기고 여기서 가중감경한 상태에서 일부러 꽂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고형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사는 건 뭐가 되겠어요? 선고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살인죄예요.